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장 모멘텀을 톡톡히 갖추고 있는 스몰캡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박재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오늘 어떤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그 두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이 HRS라는 화학 업체를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업체는 레이라는 의료기기 업체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레이는 들어봤는데 HRS는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회사인가요? 예, 그 동사의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리콘 소재를 이용을 하여서 특수 실리콘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산업은 워낙 산업이 다각화가 되어 있고 약 한 동사가 현재 300여 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약 60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 산업이 다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부가 가치 전방 산업의 확장, 이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네. 그 고부가 가치 쪽으로 동사가 재작년부터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성과가 작년부터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나 의료 쪽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사가 작년부터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소재 개발에 그 착수를 했고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고 지난달부터 그 국내 완성차 업체인 H사 향으로 그 전기차 그 관련 리드선 부품을 납품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쪽도 2017년도에 그 치과 덴탈용 그 인상제 소재를 개발을 하였고 중국, 유럽 등에서 CFD 인증과 CE 인증을 다 획득을 하였습니다. 근데 원래 2017년부터 매출이 좀 가시화가 됐었어야 됐는데 중국하고 그 사드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중국향 매출이 발생을 안 하였고요. 이 매출이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그 작년부터 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하고 의료 쪽 매출이 작년부터 5억 원 언더였던 매출액이 약 한 10억 원, 13억 원 규모로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였고 올해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네, 이미 큰 폭으로 이익 개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그 작년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674억 원으로 0.7% 성장을 하였고 반면에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익단이 영업이익 103억 원으로 YY 552% 정도 성장을 하였는데 그 매출액 성장에 비해서 이익단의 큰 폭의 성장은 그 두 가지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의 과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매출액 대비해서 마진율이 상당히 많이 2018년도 이후로 꺾였습니다. 그 이유가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가율이 올라갔고 이러한 추세가 2017년 말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이어짐에 따라서 18년, 19년도 실적 이익이 큰 폭으로 감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다시 그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 원재료 가격이 19년 4분기부터 정상화 구간에 들어섰고 20년 1년 동안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원가율이 다시 정상화 되었음에 따라서 이익률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부가 가치 부품의 그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따라서 이익 폭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올해 추정치는 21년도가 매출액 그 761억 원에 YOY 13% 정도 성장을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0억 원으로 YOY 17%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그 주요 동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동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부가 가치 위주의 제품 믹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올해도 개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 또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의 실적도 성장함과 더불어서 이 마진도 개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맞습니다. 키워드가 들어가면 참 핫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실리콘 소재이기 때문에 네.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넓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이게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 근데 동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련주로 엮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된 매출이 아직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매출이 가시화되면은 관련주가 맞지만 아직은 네. 기대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아 일단은 없을 것 뭐 같습니다. 고글이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네. 이 실리콘 소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기대감은 맞습니다. 네, 있는 것 기대감은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HRS 첫 번째 스몰캡 종목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 이것도 아, 네, 치과 맞습니다. 관련 네, 소재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 레이 먼저 본업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의료 덴탈 관련 의료 기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치료 솔루션과 진단 솔루션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쉽게 말씀드리면 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치과를 방문을 해서 이제 구강 외나 구강 내를 촬영을 할 때 이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이 진단 장비를 그 동사가 기기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일련의 과정을 생산을 해서 지금 솔루션과 하드웨어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치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진단뿐만 아니고 이제 치료 그 진단부터 그 마지막 그 보철까지 치료의 그 일련의 과정의 그 솔루션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그 치료 솔루션이 통상적으로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진단 솔루션이 한 40% 정도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최대 치과 네. 기업과 업무 협약을 네, 맺으면서 맞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 공략에도 네네.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 2월 4일에 기사를 보시면은 중국 그 최대 치과 그 기업인 케어 캐피탈이라는 PE 업체와 MOU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케어 캐피탈과 MOU를 통해서 중국 시장의 그 그러니까 중국 시장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케어 캐피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그 치과 유통망의 한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 치과 유통망뿐만 아니고 치과 병원과 아니면 그 투명 교정 장치 등 여러 업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좀 입지가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이 MOU를 통해서 향후에 중국 이 케어캐피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정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치과 유통망의 한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과거에는 그 딜러를 통해서 중국에 유통을 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케어 캐피탈의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네. 이제 판매 예정에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 케어 캐피탈이 그 온라인이라는 그 투명 교정 장치 로컬 브랜드 1위 업체를 엔젤 온라인이라는 1위 업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가 과거에는 그 스트라우만이라는 그 유럽계 1위 그 임플란트 업체하고 MOU를 맺고 그 중국 치과 투명 교정 장치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홀딩이 되었었는데 이제 케어 캐피탈의 그 엔젤 온라인을 통해서 그 투명 교정 장치도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시너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올해는 그 생산법인이 3분기에 완공이 되고 빠르면 4분기부터 이제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서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는 크지 않지만 22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중국 매출이 통상적으로 한 300억 정도 나오는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그 두 배인 한 600억 수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레이가 3D 구강 스캐너 업체 DDS를 네, 맞습니다. 인수했다고요? 네네. 그 2월 9일 기사를 보시면은 국내 그 구강 스캐너 3D 프린터 스캐드캠이라는 그 일련의 그 치과 치료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생산하는 그 DDS라는 업체의 지분 한 30% 정도를 인수를 하였고요. 이 인수의 목적은 그 레이의 지금 현재 장비 라인업을 보시면은 구강 내를 촬영하는 장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구강 스캐너라는 그 DDS의 주력 장비를 이제 레이의 장비에 추가를 시키면서 디지털 덴탈 관련해서는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DDS와의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DDS가 본격적으로 제품 출시해서 판매 중에 있지는 않고 그동안 제품을 꾸준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개발해왔던 제품들이 올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 예정에 있고 레이의 기존 제품들과 패키지 형태로 판매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 레이 입장에서도 이 그 디지털
디지털 덴탈 관련해서는 풀 라인업을 구축함에 따라서 DDS와의 충분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레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추정치는 매출액 937억 원의 YOY 68% 성장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180억 원으로 YOY 373%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숫자에 대한 성장률만 보시면은 이 성장률이 가파르게 성장한다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올해 추정치에 대한 그 성장은 사실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타 의료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한 공장 셧다운 등으로 인해서 20년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JV나 아니면 그 DDS 인수를 통한 신규 매출이 4분기부터 발생을 하고 그리고 본업의 지금 현재 상황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이게 작년 4분기까지는 지금 정상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부터는 완전한 정상화가 되었고 작년에 그 셧다운으로 주문하지 못했던 이연 수요로 인해서 신규 수요 플러스 이연 수요까지 함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도 그 기저 효과가 좀 더 20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도 그 본업 정상화 플러스 신규 그 업체 인수 및 M&A를 통해 JV를 통해서 신규 매출이 발생함에 네. 따라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성장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분 인수와 조인트 벤처를 맞습니다. 통해서 올해 영업 급증이 전망이 되고 있는 레이입니다. 최근에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오히려 예.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2월 달에 그 중국 JV를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면들이 네. 있었는데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제 가시화가 실제적으로 되면서 일시적인 좀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도 지금 현재 레이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17배 수준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들이 받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한 35배 정도 받고 있고 물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레이가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는 낮지만 성장세를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국내 기존 업체들보다는 받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 국내 기존 업체들도 지금 임플란트 업체들 보시면은 이 2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내 업체나 피해 업체들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좀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HRS와 레이 대표적인 스몰캡 두 종목을 선택해서 자세하게 전망을 풀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